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무루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카무루스에 대한 효능, 안전성, PK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제조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제조에서도 이미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카무루스를 최종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HLB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HLB는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CRL 그러니까 그 임상을 다 마치고 상업화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FDA가 심사를 했는데 안 된다고 빠꾸를 지금 세 번째 지금 먹은 거거든요. 세 번째 CRL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완해."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보완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결국 제조 문제가 있었어요, 제조 문제. 예. 여기 보시면 "임상 유효성이나 안전성 문제는 아니었다. 결국 제조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LB가 이렇게 세 번이나 CRL 맞을 정도면 '제조가 진짜 상업화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넣었어요. 그래서 HLB를 사례를 보면은 이 약이 좋아도 결국 제조가 중요하다. 고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의제 결국 하무루스는 제조에서도 약점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잘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측면에서 펩트론이 우위를 가져간다. 왜냐? PK, 부작용, 티트레이션 없죠. 효능이 더 좋죠. 그리고 505 B2 트랙 받으면서 임상이 간소화되죠. 그리고 바늘 크기도 훨씬 얇죠. 나아가 하무루스는 제조 이슈까지 지금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펩트론이 우위를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하나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조에 대한 당위성을 또 설명드릴 건데 릴리는 지금 한두 개 공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수십 개의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zet바운드라는 약물이 얼마나 대단한 약물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이 zet바운드가 기존에는 제일 많이 팔리는 약물 1 위가 키트루다였어요. 이게 한 40조 정도 팔린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zet바운드는 불과 출시 3년 차, 4년 차 만에 이 2배 무려 80조 원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나아가 2030년 2-3년 뒤에는 뭐 100조, 120조, 150조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전망 때문에 일라이 릴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릴리는 지금 수십 개의 공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십 개의 공장을 돌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공장에서 같은 물품질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생산성뿐만 아니라 재현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제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릴리도. 그러니까 제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근데 이 오늘 다룰 주제죠. 핵심 주제. 카무루스는 제조 리스크가 상당하다. 그걸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카무루스는 참고로 지금 상업화에 성공한 약물이 총 2개거든요. 근데 이 총 2개가 뭐냐면 CAM2029 그리고 브릭사디라는 약물인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이 상업화 과정에서 크리티컬한 제조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CAM2029 예요. 요게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이게 얼마 전 26년 6월 10일 저번 달이죠.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이렇게 두 번째 CRL을 맞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여기 뉴스를 잠시 살펴보면 이 옥트레오타이드 장기지속형 CAM2029에 대해서 두 번째 CRL을 맞았다.
앞서 FDA는 24년 9월 맨 처음 CRL을 맞았고, 아모르스는 재제출했으나 기존 실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CLR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였냐면은 이게 24년 뉴스인데, 위탁 제조사의 시설 결함, 약물 효능 등과는 무관. 그러니까 결국 제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4 년에도 제조 이슈. 이거를 다시 시정 조치했는데 이 저번 달 26년 6 월에도 제조 이슈. 이렇게 지금 총 두 번의 CRL을 맞아 가지고 유럽에서는 승인됐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 CAM 2029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지적 사항이 결국 크게 보면 세 가지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1 번, 2 번. 뭐였냐면은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그런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묵윤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FDA가 굉장히 치밀하게 봐요. 근데 이러한 묵윤 공정에서 그람 음성균과 포자형 성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됐다. 요게 상당히 크리티컬하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클린룸과 묵윤 공정 곳 구역 곳곳에서 페인트가 벗겨져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런 사람 몸에 들어가는 약물을 갖다가 만드는 이런 제조 공장에서 균이 검출되고 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이런 치명적인 이슈가 지금 두 번이나 발견이 됐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세 번째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서 생략하고, 어쨌든 이런 상당히 크리티컬한 어떤 무균 공정에 대한 되게 크리티컬한 오염 이슈가 있었다. 고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물. 제가 아까 상업화 약물이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약물에 대한 위 오염 이슈고, 이거는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유럽에서 먼저 승인을 받았거든요. 2018 년에. 2018 년에 먼저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무려 4 년에 걸쳐서 4년 반이네요. 4년 반 뒤에 결국 미국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승인까지 4년 반 가까이가 지연이 된 거죠. 유럽에서는 2018 년에 출시했는데 미국에서는 2023 년에 출시할 수 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CRL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가지고 요거를 살펴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결국 뭐 "무균 공정이 깨졌다." 하는 그런 이슈더라고요.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무루스가 지금 약물을 상업화를 두 개를 했는데 두 약물 모두 이렇듯 무균 공정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이 기술을 릴리가 선택할까요? 이렇게 승인까지 4년 반이나 지연된 이런 약물을 지금 한시가 급한 릴리인데 이거를 선택할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전으로 데려다 보면은 카무루스의 제조 리스크는 총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약물 CAM 2029에 대해서 두 차례 치명적인 제조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무균 공정 깨지고 그리고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브릭사디, 이거는 두 번째 상업화 약물이죠. 요거는 미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어 4년 반이나 지연이 됐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제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결국 제조 이슈 문제가 반복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므로스의 기술은 제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총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조의 이원화, 다른 하나는 기술 자체의 문제. 예, 이 첫 번째 제조의 이원화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 컴루스의 기술은 제조를 외부 CMO 업체가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CMO 업체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리가켄 바이오 기술을 어떤 빅파마 뭐 예를 들어서 얀센이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의 ADC 기술은
외부 CMO 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무루스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무루스의 서방형 기술을 이렇게 들고 오더라도 제조를 직접 하지 못하고 외부 업체에 이렇게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카무루스는 뭐 이런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제조의 이원화, 그러니까 기술과 제조의 이원화죠. 외부 CMO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장을 직접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 속도도 상당히 느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영어로 돼 있죠. 뭐 리치 앤 라이프 사이언스 뭐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요게 CMO 업체예요. 그러니까 CAM 2056이라는 제품과 부비달이라는 제품은 여기다 맡겼고 릭사디라는 제품은 여기다 맡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부 CMO 업체에 카무루스가 맡겼는데 거기서 제조 이슈가 발생했고, 또 그런 제조와 기술의 이원화 문제 때문에 공장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냥 고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외부 CMO에 이렇게 의존하더라도 뭐 다른 약은 뭐 이렇게 치명적으로 제조 이슈가 없는데 왜 카모루스만 이럴까 싶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카모루스의 기술은 고점도 지질 제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생각해 봐도 이게 기름이잖아요, 기름. 기름이라서 뭐 필터 막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손 집어넣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무균 공정 난이도가 생각보다 진짜 높아요. 이게 뭐 우유 살균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열을 팍 가해 가지고 균을 팍 다 죽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분자 구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쨌든 이 무균공정 난이도가 상당한데 이런 상당한 난이도를 결국 이 기술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 앞서 이런 그런 여러 차례 CRL을 봤다시피 계속해서 이런 제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은 이 '무균공정 난이도를 결국 극복해내지 못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 지적 사항들 보면은 전부 다 "무균공정이 깨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카무루스는 근본적으로 이런 제조의 이원화 그리고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펩트론은 어떤가? 예, 그거를 한번 볼게요. 펩트론은 일단 가장 큰 게 뭐냐면 제조의 일원화예요, 제조의 일원화. 그러니깐 왜 일어나. 이게 이건 저번 글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펩트론의 기술은 예를 들어서 릴리가 기술 이전 해 가잖아요. 이거를 외부 CMO 업체에 맡기질 못해요. 왜냐? 그 초음파 제조 그 분무 건조에 대한 특허를 펩트론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조도 결국 펩트론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조와 기술이 일원화되어 있다. 자체 공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서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쉽다. 외부 CMO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감독도 훨씬 쉽고 또 시정 조치도 훨씬 빠르고, 또 이렇게 릴리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릴리도 완전히 저희한테 뭐 인력을 배치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절대 뭐 CGMP 제조 이슈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아마 이렇게 좀 보완을 하겠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또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게 24년 IR 자료거든요. 24 년에 이미 그 PT404 403에 403 인가? 404에 대해서 GMP 그레이드의 생산을 성공했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고 이미 24 년에 무균 주사제로 완제의약품으로서 자체 생산 시설에서 GMP 공장 생산에 성공했고, 그리고 요거는 22년 뉴스인데 이미 4년 전에 EU GMP까지 인증을 받은 적이 있어요. EU GMP는 거의 CGMP에 맞먹는 그런 인증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그런 과정에서 GMP 관련해서 카무루스와 달리 CRL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EU GMP 인증을 받으면서 CRL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루프원을 승인받으면서 어떤 뭐 제조 이슈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CGMP 경험만 없지 제조에서는 진짜 꼬투리 잡을 이슈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너희 아직 CGMP 못 받았잖아." 이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첫 구매님이 올려주신 IR 통화 내용인데 EU GMP도 이미 받았고 당시에 CGMP까지 받으려고 준비를 했다가 받을 기회를 못 가졌을 뿐이지 이미 CGMP를 받은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1 공장의 CGMP 인증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CGMP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CGMP를 받을 기회가 없었지.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임상을 신청을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 제조에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꼬투리 잡을 이슈가 전혀 없었다. 고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최 대표님의 발언을 이렇게 과거로 흘러가 보면은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24년 11 월에 한번 IR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마 오랜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면 끓이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만약에 기억나시면 당신은 고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라면 끓이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남아 있는 과제는 지금 릴리와 공동 연구 개발에서 남은 과제가 뭐냐면 라면을 끓이는데 A라는 사람이 끓이는 라면, B라는 사람이 끓이는 라면, C라는 사람이 끓이는 라면 이 라면의 맛이 다 똑같아야 된다. 요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재현성을 생산 재현성에 대한 과제를 릴리한테 받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CEO 간담회 때 뭐라고 했죠? "릴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줬다." 데이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공동 연구 개발이 연장됐잖아요. 그때도 공지에 뭐라고 했죠? "추가 물질 인비보 테스트 한다고 연장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생산 때문에 뭐 연장됐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근 2 년간에는 생산 얘기를 아예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아 생산 문제는 상당히 지나간 과제가 아닌가.' 고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프로는 카무루스와 다르게 제조의 일원화가 가능해서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요게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릴리가 카무루스를 선택할 확률은 저는 0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PK 안 좋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죠. 타이트레이션 해야 되죠. 그리고 505 B2 트랙 못 타서 임상 3상 풀로 돌려야 되죠. 주사 바늘 엄청 굵죠. 외부 CMO 관리 감독 해야 돼 가지고 제조 이슈 있죠. 이거는 뭐 릴리가 결국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펩트론의 안티가 봐도 카모르스를 선택하지 않고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왜 이렇게 시장에서 펩트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결국 카무루스는 제조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기술이다. 시장의 생각과 달리 상업성 우위도 약하다. 그러므로 릴리는 펩트론과 본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더제와 차세대 비만약 모두. 더제는 카무루스랑 한다 얘기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더제 포함해서 본계약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가무루스는 제조에서 이미 불리하다. 왜? 이미 수차례 제조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 하나하나가 상당히 크리티컬하다. 고거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